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남원 유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전원 등을 서울에 모으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8년 동안 기다려온 수건 사업이 자칫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인 지난 10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국립의전원이었습니다. 내년에 또 설계비가 40억 원에 대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남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연내 확정을 빨리 시켜줘야지. 남원시는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라며 빠른 결정을 요청했지만 정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함께 공공의료단지와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모으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지방에는 지역 캠퍼스만 두는 이원화 방안에 이어 핵심 기능을 사실상 서울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남원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은 복지부 방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의료 자원을 지방에 나누겠다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 정책기능 등이 서울로 집중되면 지방 국립의전원은 이름뿐인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을 기다려온 남원 지역에선 사업 무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됐죠. 의전원이 안 됐죠. 한전공대는 2022년 오픈을 해버렸지만 왜 불안하느냐. 자, 현실적으로 이 의전원이 이렇게 재추진 과정에서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힘이 밀리면 뭐하러 해주냐 거기다가. 그럴 수도 있고. 최근 전북대학교 병원 신생아분과 전문의가 사직해 중환자실 운영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지역 필수 의료는 이미 심각한 상황. 남원의 국립의전원을 짓기로 한 자리인데요. 8년 만에 추진 동력을 얻었지만 서울 집중화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지역의 걱정과 진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의 새만금 카지노 논란과 지사 발언 허위 배포로 해명이 이어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윤 전북도 비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카지노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한 보도자료 허위 배포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단식투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실무진의 실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지사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지사님은 강력한 의지를 좀 천명하는 게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옆집 주민 B씨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하자 A씨 부부는 간접 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 원, 임신 부인 A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2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55살 A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가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는데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 전문가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강병무 후보와 허남주 후보 두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강 후보는 5선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을 5번 맡았고 지금은 남원 임실, 순창 장수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전주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전북도 의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와 당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종규 임실군 의원이 임실 군민의 날 기념 행사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 예산 절감은 이해하지만 상징적인 행사를 2년 연속 취소한 것은 국민의 자부심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민의 날을 치즈축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열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도급사 관계자 A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제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4살 B씨가 5.6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계구부는 나무 하판으로만 막혀있는 상태였으며 안전조치 관련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새벽 2시 20분쯤 김제시 황산면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70대 입주민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불은 창고 60제곱미터와 인접한 축사 60제곱미터 등을 태워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사과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나무를 묘목의 병풍처럼 나란히 키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지형을 바꿀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의 한 사과 농가. 화분처럼 생긴 포트 480여 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는 땅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나무가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이른바 다축 평면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년 전
포트묘를 활용한 다축 평면 재배법을 사과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재작년 취재진이 리포트로 소개한 농가입니다. 2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서 밭으로 옮겨 심은 나무에는 어느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과 모양과 크기, 색깔까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맛도 좋고 깔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외려 더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고 관리하기 편하고. 사방으로 가지가 빽빽하게 뻗는 기존 방추형 재배법과 달리 나무 폭이 얇고 그늘이 지지 않아 통풍과 채광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사과 농가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과 탄저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트묘의 장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밭에 심으면 첫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포트묘는 심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포트묘를 약 20개월 동안 키운 뒤 본고아원에 정식하면 당연도 수확이 가능해 초기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조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재배법은 주변 농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은 15헥타르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5분의 1인 3헥타르가 포트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키우면 되니까 묘목을.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3년째 밭에다가 정식 해버리면 바로 그 해부터 사과가 열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농가에서는 좋아요. 이 당진 쪽에서는 지금 이게 아주 히트예요, 아주. 조기 수확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입증되자 당진시도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 묘목을 활용한 다축가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재배 기술 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포트묘를 활용한 사과 다축 재배 면적을 4년 뒤엔 지금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남원시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대상은 남원시에 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한 달에 5톤까지 요금을 덜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제도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돕는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벼병해충 공동방지를 기존 2번에서 3번으로 늘려 실시합니다.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이 달라지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9,900헥타르 논의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집중 방제를 합니다. 총 1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좋은 품질의 임실쌀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독수 군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후 변화로 인하여 병충해 공동 방제를 연 3회로 확대하여 병충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방제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남원시 의원은 지역에서 만든 친환경 화장품을 시민과 관광객이 먼저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남원시 미래산업농정국 업무보고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연구와 생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판매와 유통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관광지 등에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 전국 유통망과 온라인 판매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오는 8월 고죽동 하나로마트에 전문 판매장을 열 예정이며 유통망 확대와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임실군의 경우 관광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또 시원하게 뻗은 출렁다리 너머로는 푸른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실군 방문객은 45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너무 좋고 공원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임실군은 지난해 도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과단위 조직인 홍보 담당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언론 대응을 넘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고향사랑 기부, 농특산물 알리기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 홍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임실군은 늘어난 방문객을 대표 브랜드인 임실앤 치즈와 지역 농특산물 소비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치즈 같은 경쟁력 있는 답례품 홍보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알림 활동 등이 맞물리면서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도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 및 정책 홍보와 함께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부서와 읍면의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 등을 한데 모은 통합 홍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짧은 영상 같은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실제 소득을 높이는 경제형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문화와 관광은 찾아오는 아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격적 홍보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임실군의 홍보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국무총리실 등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계획이 가시화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시기에 산업 용지와 전력망 등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원내대표가 민선구 기한에 남원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광주 전남 800조 원, 새만금 9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은 남원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가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유치를 맡을 전담팀을 서둘러 꾸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원은 새만금과 광주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경쟁력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친환경적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AI 데이터 산업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남원시, 시의회, 시민이 힘을 모으면 예산 2조 원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협력과 견제를 통해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정당을 넘어 지역 발전만을 위한 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법정계획과 민선고기 도지사 공약 실행계획에 지역 핵심 사업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20일 권익현 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방안과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전북도가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민선고기 지사 공약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전 부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도가 시군 안배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계획과 도정 핵심 과제에 반영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재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며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